결혼 후 저는 시댁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것 같던 신혼생활. 화려한 예식장, 쏟아지는 축하의 말, 설렘으로 가득 찬 신부의 얼굴. 윤희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였다. 3개월 뒤 윤희는 시댁에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명절이면 새벽 5시에 깨어 밤 11시까지 일하고 평일 저녁마다 시댁에 가 시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도맡아 했다. 마치 시댁의 식모 같았다. 한 여자가 천천히 무너져 간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희. 32세 회사원 아내. 그리고 그 여자를 살려낸 건 바로 어머니 정숙이었다. 결혼 1년 전 윤희는 처음 시댁을 방문했다. 2년을 사귀면서 민호와 여러 번 만났지만 정식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로 인사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날씨는 좋았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2층.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윤희야, 우리 집에 잘 왔어. 시아버지가 먼저 나와 악수를 청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네. 예쁜 며느리 얻으려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버지, 저 윤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희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이쿠, 예의 바른 것까지.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왔다. 50대 후반, 우아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윤희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우리 윤희 정말 예쁘네. 민호 눈이 높더니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는 윤희의 손을 놓지 않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우리 집 거실이야. 어때? 깔끔하지? 네, 정말 좋습니다. 윤희의 눈은 반짝였다. 강남 아파트, 명품 가구, 멋진 인테리어. 하지만 그보다 더 반짝였던 것은 시어머니의 따뜻함이었다. 윤희, 앞으로 자주 와. 우리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길 테니까.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반가움으로 가득 찬 떨림이었다. 그날 저녁 시댁 식탁은 화려했다.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음식보다 가족의 분위기가 더 아름다워 보였다. 시아버지는 윤희에게 우리 가족 얘기를 해주었다. 민호가 어릴 때 어떻게 활발했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뒷받침해 주었는지, 이 가족이 얼마나 다르고 특별한 가정인지.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한 집이야, 윤희. 너도 이제 그 일부야. 시아버지가 포도주잔을 들었다. 환영합니다, 윤희. 모두가 윤희를 향해 잔을 올렸다. 그날 밤 민호가 윤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말했다. 내 부모님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엄마는 원래 엄격하거든. 아, 정말 좋으신데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윤희는 행복했다. 이렇게 좋은 집안에 들어오다니.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기다니. 우리 엄마도 엄청 너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나랑 결혼하는 거 축복해 줄 것 같은데? 민호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럼 우리 빨리 결혼할까? 응. 그렇게 1년이 흘렀다. 화려한 결혼식. 수백 명의 축하. 그리고 신부의 행복한 얼굴. 하지만 미묘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은 결혼 후 첫 주말부터였다. 윤희는 민호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결혼 전의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감정이 덮여 있었다. 아, 윤희 왔어.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찬 좀 해왔어요. 윤희가 들고 온 반찬통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어보고 맛을 봤다. 괜찮네. 단 한마디. 결혼 전이었다면
우리 윤희 요리까지 잘한다며 라고 했을 텐데. 엄마 아빠는요? 그러고는 민호가 소파에 누웠다. 민호의 행동에 당황스러운 윤희였다. 방에 누워 계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약 드셔야 할 시간이야. 여보, 아빠 약 좀 찾아줄래? 민호가 말했다. 응. 아, 윤희가 찾아줄 거면 거실 책상 왼쪽 서랍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윤희를 보며 말했다. 처음엔 자연스러웠다. 단순한 심부름처럼. 윤희는 일어나 약을 찾아갔다. 아버지, 약 갖고 왔어요. 시아버지는 감사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밥을 먹은 후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웠다. 민호도 게임 컨트롤러를 집어들었다. 윤희야, 차 한잔 해줄래? 시어머니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윤희를 보며 말하고 있었다. 당연하다는 눈빛. 아, 네. 제가 할게요. 윤희가 일어났다.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잔에 담았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앉아있던 시간은 총 10분도 안 되었다. 윤희야, 내일도 올 수 있어? 시아버지가 좀 아파서.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 네. 당연하지요. 내일 와서 밥 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민호 정말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전의 웃음과는 달랐다. 더 이상 환영의 웃음이 아니라 기대의 웃음이었다. 밤 11시 집에 가는 길. 민호는 졸고 있었다. 윤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자꾸만 어딘가로 쏠렸다. 뭔가 다른데? 아, 아니야. 결혼하면 이런 거지. 시댁을 챙기는 건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윤희가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그럼 다시 따뜻할 거야. 그렇게 합리화했다. 윤희는 시댁에 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버님 약 챙기고 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명절 준비 시즌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연함으로 포장된 기대치. 결혼 후 2개월 반. 9월이 지나갔다. 10월도 반이 지나갔다.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저녁. 윤희는 회사에서 퇴근해 시댁으로 향했다. 이제 이게 일상이 되어 있었다. 회사 시댁집. 시댁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아, 윤희 왔어. 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요즘 약을 잘 챙겨주니까 좀 낫긴 했어. 그런데 말이야, 윤희.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다. 추석이 다음 주잖아. 네, 맞아요. 우리 집에서 추석을 크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윤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종이에 적힌 리스트를 꺼냈다. 전 소고기전, 호박전, 버섯전, 미나리전, 나물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무침, 고기 양념하기, 잡채, 송편, 탕국, 생선, 수육, 사과, 배감, 대추, 감, 과일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너 괜찮겠지? 리스트는 길었다. 윤희의 눈이 조금 커졌다. 다 제가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새댁의 실력을 보여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웃었다. 며느리를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다. 너가 못하면 우리 가족 속에서 내 위치가 위험해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윤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당연하죠. 제가 맛있게 준비할게요. 좋아. 우리 민호 정말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윤희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상 다 해야 해. 뭐, 다 해? 너 혼자?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 시어머니가 새댁이 준비하는 게 의례라고 그래. 야, 그게 시어머니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너 혼자 다 하려면 쓰러진다. 아, 엄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윤희, 너 남편한테는 얘기했어? 응, 했는데 우리 엄마도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 또 한숨. 알겠다. 엄마가 레시피 좀 알려줄게. 그런데 너 정말 조심해. 일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응, 알겠어. 사랑해, 엄마. 우리 딸아, 엄마가 걱정된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59분. 윤희의 눈이 떠진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몸이 알고 있었다. 무언에 해야 할 일들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어둠 속에서 남편 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으니 윤희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기로 했었다. 시댁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20분.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부엌으로 향했다.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다. 밥이 끓는 동안 전을 준비했다. 소고기를 얇게 슬라이스하고 호박을 준비하고 계란을 풀었다. 오전 6시 30분. 첫 번째 전이 노릇해진다. 식혀진다. 다음 전이 나온다. 오전 7시. 시어머니가 나온다. 아, 일찍 왔네. 네, 어머니. 밥도 거의 됐고. 좋아, 좋아. 나물은? 지금 준비할게요. 윤희는 손을 씻고 나물을 준비했다. 시금치를 데우고 고기를 볶고 무생채를 만들고 고소한 나물을 무쳤다. 오전 8시. 맛 좀 봐봐. 시어머니가 음식을 맛봤다. 소금이 좀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맛이 없네. 다시 해. 각각의 지적이 날카로웠다. 윤희는 다시 했다. 오전 9시. 상차림은 거의 차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밥을 먹지 못했다. 먹을 시간이 없었다. 손님이 올 텐데 밥상이 제때 올라가지 않으면 그 생각이 두려웠다. 오전 10시. 윤희, 상차림은? 시어머니가 외쳤다. 네, 금방. 윤희는 정신없이 일만 했다. 밥, 국, 전, 나물, 반찬. 모두가 놓였다. 그때쯤 준호가 도착했고 차례를 마쳤다. 하지만 차례가 끝났지만 윤희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이 식탁에 앉았다. 자, 먹자. 시아버지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민호도, 윤희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차례상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후 1시. 친척들이 왔다. 대단한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밥상이 풍성해야 했다. 모든 음식이 완벽해야 했다. 윤희는 손님들 앞에서 새댁이어야 했다. 밝아야 했다. 예뻐야 했다. 하지만 손은 벌게 있었다.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우리 새댁 정말 열심히 했네요. 어떤 할머니가 칭찬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좋은 아내 얻었네. 우리 새댁이 정말 착하고 예뻐.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건 윤희가 아니라 집에 대한 칭찬이었다. 오후 5시. 설거지가 시작됐다. 물에 불린 접시, 냄비, 식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윤희의 손은 움직였다. 기계처럼.
오후 7시. 다 정리됐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어머니. 다 됐어요. 좋아. 우리 윤이 정말 잘했다. 앞으로 명절은 이제 걱정 없겠네.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를 심어주는 말이었을까? 윤희는 알 수 없었다. 오후 8시. 집에 가는 길. 윤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빨개져 있었다. 어깨가 쑤시고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뭔가 뿌듯했다. 내가 해냈어. 시댁이 나를 인정했어. 그렇게 생각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추석의 여운이 남아있던 그때 윤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주 천천히. 명절 당일 밤 민호가 한 말. 우리 엄마가 난리도 아니야. 너 정말 잘했다고 자랑했어. 자랑이었다. 마치 자신의 아내가 최고의 며느리가 된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기대였다. 이제 윤희는 그 수준을 유지해야 했다. 시댁 방문이 늘어났다. 명절 뒤 평일, 평일, 또 평일. 회사 퇴근 후 시댁.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너 요즘 뭐하니? 회사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면서. 아, 시댁에 가. 매일? 응. 뭐라고? 가서 뭐하는데? 밥. 집안일. 친구는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남편은 말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당연함이었을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2달, 3달. 시간이 흐를수록 윤희는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늘었다. 윤희, 요즘 어때? 피곤해 보이는데. 상사가 물었다. 아, 괜찮습니다. 잠을 좀 못 자서. 집에서 충분히 쉬어. 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윤희는 몰랐다. 집에 가도 쉴 수 없었으니까. 시댁을 가야 하니까. 결혼 후 첫 명절.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되었다. 시댁은 알았다. 이 며느리는 열심히 일한다. 이 며느리는 항의하지 않는다. 이 며느리는 희생한다. 그리고 남편도 알았다.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윤희는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행복한 신혼생활이라는 거짓이 가장 잔인한 진실로 드러나기 직전. 그리고 그 거짓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도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결혼 후 4개월. 윤희의 일상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었다. 아침 7시 집을 나간다. 오후 6시 회사를 나간다. 저녁 7시 시댁에 도착한다. 밤 10시 집에 돌아온다. 이 루틴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된다. 시아버지의 병수발, 시어머니의 심부름, 밥, 빨래, 청소, 그리고 남편 민호는 여전히 게임을 한다. 소파에 누워서. 그런데 그 게임 외에 민호는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필명 엘리트남 85로 회사 퇴근 시간. 윤희는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보고서가 있었다. 정리해야 할 업무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시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윤희, 먼저 가. 동료가 말했다. 아, 고마워. 내일 이 보고서 마칠게. 서둘러 짐을 싼다. 핸드폰을 들었을 때 메시지가 떴다. 시어머니 윤희, 오늘도 와야 하는데. 아버지가 감기가 걸렸어. 윤희는 즉시 답장했다. 윤희, 네, 어머니. 지금 가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승강기를 탄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워 보인다. 퇴근 후 술집에 가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영화 보러 가는 사람. 윤희는 시댁으로 간다. 항상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린다. 차가 들어온다. 승객들이 내린다. 새로운 승객들이 탄다. 윤희도 탄다. 한 자리를 차지한다.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이 지나간다. 강남, 강북, 한강. 하지만 윤희의 눈은 창밖을 보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 몇 개월째 반복되는 일상인데 왜 자꾸 이 느낌이 드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한숨을 쉰다. 소리 없이 지하철 안. 윤희가 창밖을 멍하니 볼 때 핸드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윤희? 나야, 지연. 친구 지연의 목소리. 아, 지연.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너 혹시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쓰는 거 알아? 글? 민호가? 응. 어떤 남자들 커뮤니티 있잖아. 그런데 아직도 있더라고. 거기에 너 남편이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썼는데? 지연이 침묵한다. 내가 캡처를 봤는데. 와, 솔직히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야. 뭐가? 너하고 너 엄마를 비하하는 글들. 진짜 심각해. 윤희의 몸이 굳는다. 너 진지한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바로 연락했어. 너 카톡 켜봐. 지금? 응, 지금. 윤희는 카톡을 연다. 지연이 캡처를 보낸다. 첫 번째 글. 필명 엘리트 난파로. 화면에 글이 떠 있다. 윤희의 손이 떨린다. 제목 우리 아내 정말 고르기 어렵네. 처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본문. 우리 집안은 전부 대졸인데 아내 쪽은 정말 거지 집안임. 엄마도 고졸, 아빠도 자영업 실패해서 빚쟁이 신세. 아내는 솔직하게 말하면 식모 느낌? 집에만 있으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 집 일은 다 우리 아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구제한 것 같음. 월급도 내가 벌어서 주고 용돈도 많이 주는데. 근데 요즘 들어 아내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뭐가 피곤해? 그냥 내 선택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처가는 정말 도와줄 게 없고 나랑 우리 엄마가 있으면 충분해. 댓글들. 와, 네가 아깝다. 추천 2435. 아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네가 역겨운 거다. 추천 1876. 처가 흙수저면 그냥 혼자 살아라. 왜 아내까지 망쳐? 추천 3102. 자기 아내한테 이 정도 멘탈이면 이혼각이지. 추천 892. 이 정도면 가정폭력 아닌가? 추천 1245. 손이 계속 떨린다. 화면을 내린다. 더 많은 글들이 있다. 글 2 우리 아내 진짜 고집센데 며느리 역할을 못해.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우리 엄마가 아내에게 더 엄하게 대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글 3 처가와의 관계가 최악임. 처모가 자꾸 끼어드는데 우리 아내는 엄마 편인지 나 편인지 구분이 안 돼. 글 4 새댁이 자기 자리를 모르네. 우리 시댁은 명절 때 새댁이 밥상을 준비하는 게 의례인데 우리 아내는 투덜거리더라. 저 정도 못하면 결혼을 왜 했어? 각각의 글 아래에는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남자들의 공감, 여자들의 질타.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만. 내가 알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집안이 흔들린다.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윤희? 응? 봤어? 지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응? 미쳤지? 이 수준이라니. 응? 응? 혹시 너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지하철. 시댁 가는 길. 지금 이 상태로
응, 해야 해. 이건 진짜 뭐 하는 거야? 너 오늘 시댁 가지 마. 안 돼. 시아버지가. 윤희, 진짜 너 정신 차려. 이 정도면 통화를 끊는다. 윤희가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손이 계속 떨린다. 지하철이 멈춘다. 시청역입니다. 하차한다. 환승한다. 기계처럼 밤 11시 집에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자고 있었다. 윤희는 거실로 간다. 불을 켠다. 소파에 앉는다. 핸드폰을 켠다. 캡처를 다시 본다. 한글한글. 구제했다? 중얼거린다. 고졸거지 집안? 목이 메인다. 식모 느낌? 눈물이 맺힌다. 침실로 간다. 민호를 본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 그 얼굴이 낯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구나. 중얼거린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거실로 나온다. 다시 글들을 본다. 명절 때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던 날. 시어머니의 지적들. 민호의 무관심. 모두가 이 글 때문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글로 표현했던 건가? 새벽 2시. 윤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다. 창밖은 어둡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다. 새벽 3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엄마에게 전화할까? 아니다. 엄마를 상처 주고 싶지 않다. 그럼 민호한테 바로 따질까? 하지만 그럼 어떻게 되지?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새벽 4시. 윤희는 침대에 누워 있다. 하지만 자지 못한다. 천장을 본다. 옆에 있는 남편을 본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린다. 시어머니 메시지. 윤희, 아버지가 오늘 병원 가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혹시 시간 될 수 있어? 윤희는 답장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 신 오 남편에게 묻다. 아침 7시. 민호의 알람이 울린다. 일어난다. 윤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침실 문 앞에서 민호. 민호가 뒤돌아본다. 너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뭐라고? 커뮤니티에 엘리트남 8호라고. 순간 민호의 눈이 떠진다. 당황, 후회가 섞인 눈빛. 아, 그건 나랑 내 엄마를 비하하는 글들. 윤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단호하다. 처음 들었어. 뭐 그런 게. 거짓말하지 마. 내 친구가 봤어. 캡처도 있어. 침묵이 흐른다. 긴 침묵. 윤희, 그건 뭐야? 설명해봐. 왜 그런 글을 썼어? 그건 그냥 남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고. 남자들끼리? 그게 무슨 변명이야? 고졸 거지 집안? 내가 너한테 구제 대상이야? 아니야. 넌 오해하고 있어. 오해? 나는 글을 읽었는데 뭘 오해해? 내가 의도한 건 내가 구제했다? 이게 의도야? 윤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내에게 더 엄하게 대해야 한다? 이게 뭐야? 그건, 그리고 이것도 여자가 밥상 차리는 건 당연한데 우리 아내는 투덜거린다? 나는 투덜거린 적이 없는데? 아, 윤희, 조금 진정해. 진정? 이 말들을 보고 진정할 수 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인 거였네.
민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윤희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윤희는 침실을 나간다. 윤희 잠깐. 내 말을 들어. 뭐야? 또 거짓말할 거야?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사랑해? 그럼 왜 그런 글을 썼어? 사랑하는 아내를 식모 느낌이라고? 그건 보기 싫어. 지금 집에서 나가. 나가. 지금. 윤희. 지금 당장. 민호는 말을 잃는다. 3일 뒤 윤희는 여전히 시댁에 간다. 민호와 싸운 후에도 답장하지 않은 시어머니 메시지에도 해야 하니까 그런 이유로 시댁 현관에 들어선다. 시어머니가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 더 높아 있다. 더 비웃는 듯하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좋아. 그럼 오늘은 반찬 좀 많이 해줄 수 있겠지? 네. 우리 윤희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안 그래? 이 말의 뉘앙스가 이전과 다르다. 좋은이라는 말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린다. 넌 좋은 며느리여야 해.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네, 어머니.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시어머니는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다.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보는 눈빛 같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서 있던 땅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윤희는 그 느낌을 알았다. 4개월. 그건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명절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평일 저녁마다 시댁에 가고 모든 것을 참고 맞추고 받아들인 시간.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뭘 하고 있었나? 아내를 식모라고 부르고 처가를 거지 집안이라고 비웃고 인터넷에서 자랑하고 있었다. 내가 구제했다며. 이제 윤희는 알았다. 이 결혼은, 이 가정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더 끔찍한 일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배신감은 한 가지를 만든다. 악순환. 윤희는 이제 알았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댁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는지.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여전히 가야 했다. 여전히 해야 했다. 여전히 참아야 했다. 단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강요로 느껴졌다. 마치 감옥 같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그리고 이 감옥의 벽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좁혀져 가고 있었다. 글 발견 후 일주일. 윤희는 여전히 시댁에 갔다. 평일 저녁 어김없이 어머니 저 왔어요. 늦었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늦어서. 시어머니는 계속한다. 밥이라도 해줄 수 있어? 네, 어머니. 윤희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준비했다. 윤희가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한다. 15분 뒤 밥상이 차려진다. 시어머니가 앉는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윤희, 이게 뭐 하는 밥이야? 고추장에 비벼 먹는 밥이에요. 고추장, 계란, 추가. 너 엄마한테 배운 거야?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다. 고졸의 거지 집안의 음식이라는 뜻이다. 네. 집에서 자주 먹던 거라. 우리 아들은 어떤 음식에 길들어 있었는데 하필 이런 걸. 우리 집은 어떤 집인지 알지? 우리 남편이 의사셨고 우리 아들도 명문대 졸업했고 우리 집은 서울 강남에 있고. 말하다가 멈춘다. 그리고 윤희를 본다. 그런데 넌? 네. 넌 뭐야? 윤희가 대답하지 않는다. 고졸 맞지? 그리고 너 엄마는?
네. 자영업 실패하고 빚쟁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흘리지 않는다. 울 에너지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 집의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게 도리 아닌가?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 이건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새댁 때 내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냥 해야 하는 거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다. 한두 숟가락. 소금이 좀 많네. 다음부터는 이 정도는 신경 써야지. 그리고 일어난다. 아버지 약은?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버지 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 이건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못해도 넌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TV 리모컨 좀. 네. 윤희는 다시 움직인다. 리모컨을 가져다 준다. 밥상을 정리한다. 설거지를 한다.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른다. 밤 11시 윤희가 집에 들어섰을 때 민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게임을 하고 있었다. 민호. 게임 소리가 나온다. 뭐? 오늘 어머니가 또 뭐야? 나한테 심한 말씀을 하셨어. 민호는 게임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 그건 그냥 우리 엄마 성격이 그런 거야. 성격? 이건 성격 차원이 아니라 윤희. 그냥 참아. 우리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도 아프시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넌 뭐 하는 건데? 뭐 하냐고? 나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데? 돈? 응. 내 월급으로 우리 엄마도 챙기고 너도 챙기고 우리 아빠 약값도 내고 다 하는 건 내 돈이잖아.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언쟁할 에너지가 없다.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건 그건 엄마가 너를 좋아해서 하시는 거고. 좋아해서? 응. 엄격한 것도 사랑의 표현이야. 윤희는 침실로 간다. 문을 닫는다.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본다. 옆에서는 게임 소리가 계속 난다. 화면에 밝은 빛이 침실에까지 들어온다. 주말 아침, 윤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온다. 표정이 안 좋다. 아, 왔네. 아버지가 좀 아파.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어? 아, 네. 준비할게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 밥은? 아, 맵지 않게 해야 해. 요즘 소화가 안 되대. 알겠습니다. 뭘 만들까요? 죽? 고기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좋아하잖아. 네, 준비하겠습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간다. 소고기를 준비한다. 야채를 자른다. 물을 끓인다. 쌀을 씻는다. 냄비에 넣는다. 약불로 놓는다. 저어야 한다. 계속 주말에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 시아버지가 깬다. 윤희, 병원 갈 시간이야. 아, 네 아버지. 금방 준비할게요. 가방을 챙긴다. 아버지를 돌본다. 신발을 신겨드린다. 차에 탄다. 병원에 간다. 접수한다. 대기한다. 진료받는다. 처방받는다. 약국에 간다. 약을 받는다. 다시 차에 탄다. 집에 온다. 시아버지를 데려다 준다. 물을 준비한다. 약을 챙긴다. 아버지, 약 드세요. 고마워, 윤희. 넌 정말. 시아버지가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그 말이 윤희를 더 괴롭게 한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요구하겠지.
이제 내가 당신을 돌봐야 하는 게 의무가 될 거야. 오후 2시, 죽이 다 된다. 그릇에 담는다. 시아버지 방으로 간다. 아버지, 죽 드세요. 좋아, 고마워. 시아버지가 죽을 먹는다. 몇 숟가락? 맛있네. 내가 만든 거야? 네, 아버지. 너는 정말. 이런 생각도 들어. 네.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을 받았다는 생각. 말을 못한다. 그 말이 칼처럼 꽂힌다.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야? 인터넷에서 나를 식모라고 부르는데, 그런데도 계속 요구하실 거야. 의무를 다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녁 8시 윤희가 집에 들어섰을 때 핸드폰이 울린다. 친정엄마. 여보세요, 엄마. 윤희, 넌 지금 뭐해?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또 시댁에서 왔니? 응. 윤희, 최근에 너 목소리가 작구만. 친정엄마가 말을 멈춘다. 뭐라고 해야 할까? 이상해.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모르니? 무슨 일 있는 거지? 말해봐. 뭐가 있어? 윤희는 견딜 수 없다. 목이 메인다. 엄마, 그냥 시댁이 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윤희, 너 이혼할 생각은 없지? 아니. 왜 그러세요? 넌 내 딸이잖아. 엄마가 느껴진단 말이야.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진다. 뭔가, 너 진짜 괜찮아? 네, 엄마.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는 떨린다. 친정엄마는 느낀다. 딸의 불안, 딸의 고통. 하지만 딸은 말하지 않는다. 밥은 제때 먹고 쉴 땐 충분히 쉬고 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네,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딸, 힘내. 그리고 진짜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는다.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돈다. 윤희의 볼에 눈물이 흐른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며칠 뒤 회사. 윤희가 키보드를 친다. 손이 떨린다. 왜 떨리지? 다시 친다. 또 떨린다. 마우스를 집어든다. 손가락이 자꾸 떨린다. 상사가 지나간다. 윤희, 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어지럽다. 오후 2시 밥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냄새가 구역질 난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로 간다. 거울을 본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얼굴이 창백하다. 눈 아래 다크서클. 뺨이 쏙 들어가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저녁 6시. 퇴근한다. 지하철에 탄다. 옆 사람이 밀린다. 비틀거린다. 손잡이를 잡으려 하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못 잡는다. 다시 잡으려고 한다. 여전히 떨린다. 밤 11시. 집에 도착한다. 침대에 누운다. 민호는 여전히 게임을 한다. 윤희는 천장을 본다. 손을 들어 올린다. 손가락이 떨린다. 계속 멈추지 않는다. 새벽 2시. 윤희는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한다. 새벽 4시. 마침내 잠이 온다. 하지만 악몽이다. 3개월. 그것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인가? 아니면 더 견딜 수 있는가? 윤희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한계가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손이 떨린다. 어지럽다. 밥이 안 넘어간다. 밤잠을 못 잔다. 모두가 신체의 신호였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신호. 하지만 시댁은 계속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괴롭혔다. 남편은 계속 외면했다. 그리고 윤희는 계속 참았다. 견딜 수 없는 무게가 어깨에 얹혀간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깊이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무게. 그 무게가 극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신체의 한계, 정신의 한계. 윤희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3개월. 회사 다니고 시댁 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아버지 병수발하고 시어머니의 폭언에 참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딘 3개월. 손은 떨렸고 어지러움은 계속되었고 밥은 먹지 못했고 밤잠은 자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을 때 윤희는 일어나지 못했다. 붕괴 하루 전 저녁 5시 30분 윤희는 회사를 나온다. 가방이 무겁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짊어진 것처럼 지하철에 탄다.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창밖만 본다. 강남역, 한강, 밤이 깊어가고 있다. 저녁 6시 30분 시댁에 도착했다. 윤희 일찍 왔네. 시어머니가 나온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 그리고 또 누군가. 윤희가 왔어. 우리 아버지 형께서 오셨어. 시아버지의 형. 윤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 윤희가 정말 착하긴 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다. 시어머니가 말한다. 밥상 좀 제대로 차려줄 수 있겠니? 윤희는 대답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웃는다. 좋아. 그럼 부탁할게. 부엌. 윤희가 들어간다. 고기를 꺼낸다. 양념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 나물을 준비한다. 달걀말이를 한다. 국을 끓인다. 밥을 준비한다.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다. 손이 떨린다. 계속 멈추지 않는다. 윤희, 아직도 안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 네, 거의 다 됐어요. 실제로는 30분이 남았다. 하지만 또 다른 요구가 나온다. 아, 그리고 김은? 우리 아버지 형께서 김을 좋아하신대? 네, 준비할게요. 김을 구운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말아지지 않는다. 다시 한다. 또 실패한다. 다시, 또 다시. 저녁 7시 30분. 밥상이 차려진다. 밥, 국, 반찬, 나물, 달걀말이, 구이, 김. 모두가 놓인다. 좋아, 이 정도면 괜찮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 설거지하고 우리 아빠 방 정리도 좀 해줄 수 있겠지? 네, 하겠습니다. 윤희는 다시 움직인다. 또 일이 나온다. 끝이 없다. 밤 9시 30분. 다 정리했어? 네, 어머니. 다 됐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크지 않다.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윤희는 눈을 감는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호의 알람이 울린다. 민호가 일어난다. 윤희, 일어나. 대답이 없다. 윤희?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민호가 침대로 돌아온다. 윤희가 누워있다. 너 일어나야지. 회사 가야 하지 않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윤희. 윤희의 눈이 뜬다. 하지만 뜨기만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뭐해? 일어나. 응.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팔을 들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는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윤희가 말한다. 작은 목소리로. 내가 못 일어나. 정말 일어날 수가 없어. 민호는 당황한다.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한다. 머리가 돈다. 마치 회전목마에 탄 것처럼 눈앞이 까만다. 민호, 응급차. 뭐, 응급차? 네. 정말 아파. 민호는 당황해 한다. 핸드폰을 든다. 지금 구급차 불러. 민호는 불안해한다. 하지만 윤희의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알겠어. 잠깐. 사이렌 소리. 윤희는 들것에 누워 있다. 구급대원이 윤희를 살핀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신 게 있으세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스트레스? 그건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다. 괜찮으니까 지금은 쉬시고 병원에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앰뷸런스가 달린다. 뒤에 민호가 타고 있는 택시. 그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뭔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단순한 당황함인가? 오전 10시. 진료실. 의사가 윤희를 본다. 차트를 펼친다. 혈액 검사, 뇌파, 심전도 모두 검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신경 쇠약 증상이 있네요. 혈액 검사 결과 빈혈도 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벗는다.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쇠약입니다. 스트레스? 네. 신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신경이 이상해지고 때로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어간다. 충분한 휴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최소 2주 이상. 그리고 의사가 멈춘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호가 묻는다. 그럼 입원을 해야 하나요? 며칠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다시 낀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범죄를 목격한 것처럼. 혹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으신 건가요? 침묵이 흐른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대답하지 못한다. 의사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해했다. 오후 1시. 윤희가 침대에 누워 있다. 수액이 팔에 꽂혀 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침대. 모든 게 하얀색이다. 마치 병원이 아니라 다른 세상인 것처럼. 윤희 있어? 민호가 들어온다. 응. 의사가 뭐래? 정말 심각한 거야? 스트레스. 과로.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야? 윤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뭐 했다고?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민호. 윤희가 말한다. 지금은 말하기 싫어. 민호는 입을 닫는다. 오후 2시. 병실 문이 열린다. 친정엄마가 들어온다. 빠른 걸음. 우리 딸. 친정엄마가 윤희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잠깐. 친정엄마는 움직인다. 윤희의 손을 본다. 멍이 들어있다. 손톱 주변이 헐어있다. 손가락 마디가 시뻘겋다. 손등에도 자국이 있다. 마치 누군가 심하게 잡아던진 것처럼. 설거지와 빨래로 인한 흔적. 친정엄마는 그 손을 오래 본다. 말이 없다. 오래오래. 침묵이 흐른다. 깊은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친정엄마의 눈이 바뀐다. 슬픔에서 분노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친정엄마는 윤희의 얼굴을 본다. 창백한 얼굴.
검게 내려앉은 눈, 말라간 입술, 그리고 윤희는 엄마를 본다. 엄마의 눈을, 엄마의 표정을. 엄마, 윤희가 말한다. 나, 이러면 안 되겠지? 친정엄마는 윤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우리 딸,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다. 이제 엄마가 나설 시간이 됐어. 윤희의 붕괴, 그것은 시작이었다.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붕괴를 본 친정엄마. 그녀는 이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말을 넘어 실행으로.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시댁의 무기력한 폭력도, 남편의 거짓된 사랑도, 모든 것이. 모성, 그것은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약한 엄마는 없다. 다만 기다리는 엄마가 있을 뿐. 윤희의 엄마, 그녀의 이름은 정숙. 평생 혼자 딸을 키웠다. 남편을 잃고도 딸을 키웠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 그것을 갚으면서 딸을 양육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딸을 위해 일어선다. 조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것이 어머니다. 오후 3시, 병원 입원실. 친정엄마는 윤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멍든 손, 헐어진 손가락. 우리 딸.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말 좀 들어. 네, 엄마. 넌 지금 뭐가 아프다고 생각해? 의사가.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가 아니야. 친정엄마가 말했다. 학대다. 넌 학대를 받고 있어. 윤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엄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친정엄마가 윤희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이거 봐. 이게 사랑하는 남편이 준 거야? 엄마. 그리고 넌 알지? 그 남편이 인터넷에서 뭐 하는지? 네. 알아요. 그럼 이제 충분해. 친정엄마가 일어섰다. 결연한 표정으로. 엄마가 이제부터 나설 거야. 엄마가? 응. 넌 쉬기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챙길 거야. 윤희가 엄마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엄마, 안 돼.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우리 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다. 엄마가 평생 혼자 앞서 살아왔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모든 걸 다 했다. 그런 엄마 무섭지? 네. 무서워요. 좋아. 그러면 이제는 그 분노를 제대로 쓸 거야. 친정엄마가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 속에는 모든 글이 저장되어 있었다. 오후 4시 30분. 택시 안. 친정엄마가 핸드폰을 본다. 글들을 읽는다. 고졸거지 집안. 마음이 타오른다. 식모 느낌. 분노가 하나하나 쌓인다. 내가 구제했다. 그 말에서 친정엄마는 모든 것을 본다. 자신의 딸을 보는 그들의 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택시가 시댁 근처에 도착한다. 여기 멈춰주세요. 친정엄마가 내린다. 차분한 표정.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행동이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린다. 시어머니가 문을 연다. 아, 사돈이세요? 친정엄마가 들어온다. 차분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인사를 하려고 한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우리 딸이 입원했습니다. 입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쇠약이라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민호가 나온다. 아, 어머니. 민호가 친정엄마를 본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친정엄마가 민호를 본다. 너도 있네. 다행이야. 그리고 핸드폰을 꺼낸다. 이거 봐. 화면을 보여준다. 필명 엘리트 난파로.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진다. 아, 아니. 그건 친정엄마가 글을 읽는다.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우리 집안은 전부 대졸인데 아내 쪽은 엄마도 고졸, 아빠도 자영업 실패해서 빚쟁이 신세입니다. 아내는 솔직하게 말하면 식모 느낌입니다. 우리 집 일은 다 우리 아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진다. 시아버지까지 거실로 나온다. 이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친정엄마가 계속한다. 민호, 너는 윤희한테 뭐가 피곤해? 그냥 내 선택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내 선택? 아내는 사람이 아닙니까? 노예입니까? 민호가 입을 열려고 한다. 그건 잠깐만요. 솔직히 내가 구제한 것 같습니다. 월급도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주고 용돈도 많이 주는데 아내의 인생 제가 구제했다 싶어요. 구제? 당신이 우리 딸을 구제했다고?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리 딸이 당신에게 뭘 했습니까? 빨래를 해줬지. 청소를 해줬지. 네, 그건 여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병수발을 했지. 민호니가 아니라 우리 딸이.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한다. 저희가. 하지만 친정엄마는 계속한다.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뭘 줬습니까? 명절 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했지. 평일에도 매일 시댁 가서 일하게 했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딸 손은 이렇게 됐습니다. 친정엄마가 윤희의 손에 명든 사진을 보인다. 멍든 손. 누구나 볼 수 있는 학대의 증거. 이것도 당신들은 모르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일어난다. 이건 우리가 그런 의도는. 의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다가 아닙니까? 우리 딸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친정엄마가 앞으로 한 발 나간다. 모두를 향해서 목소리는 낮지만 모든 것을 관통한다. 나는 못 배운 여자입니다. 제 남편이 아파서 사업도 망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들고 딸을 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한다. 아, 그건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없고 멀쩡한 남편도 없고 대학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우리 딸을 줄 때 조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개를 든다. 모든 사람을 본다. 사람으로서의 존엄.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진다. 그래서 우리 딸은 당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딸을 뭐 취급했습니까? 식모입니까? 노예입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닫는다. 아, 그리고 너. 친정엄마가 민호를 가리킨다. 너는 그 글에서 우리 딸을 구제했다고 했어. 구제? 우리 딸을 구제했나요? 아니면 우리 딸이 당신의 엄마를 구제했나요? 너의 아버지 병원에 누가 데려갔습니까? 우리 딸이지. 민호, 너가 아니라. 저는 일도 있고. 주말이면 너는 뭘 했습니까? 소파에 누워서 게임만 했지 않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계속한다. 우리 딸이 울고 있을 때 왜 외면했나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한다. 차분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로 오늘부로 우리 딸 이혼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른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우리 딸 팔뚝에 남긴 멍을 봤습니까? 친정엄마가 핸드폰을 다시 켠다. 그리고 이 글은 네, 당신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도 전달될 겁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한다. 아, 아니. 어머니, 제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른다. 아니, 그걸 왜? 민호가 앞으로 나간다. 어머니, 제발.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당신의 직업은 더 이상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차갑다. 민호가 시어머니를 본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시아버지도 말을 잃었다. 이건 친정엄마가 그들을 본다. 침착한 눈으로 제가 못 배운 거 맞습니다. 다시 말한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더 커진다. 제 딸은 누가 함부로 부려먹으라고 낳은 게 아닙니다. 친정엄마가 말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딸을 사람으로 대했다면 이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간다. 거실을 나간다.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문의 손잡이를 잡는다. 그리고 돌아본다. 한 번만. 시어머니, 민호, 시아버지. 그들의 절망한 얼굴들. 모두가 무너져 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한마디만 남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야죠. 그 말이 시댁에 울려 퍼진다. 마치 심판의 말씀처럼. 그리고 친정엄마는 나간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아니, 무거우면서도 분명한 발걸음으로. 할 일을 다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말, 한 번의 선언.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친정엄마의 단호함. 그것이 시댁을 무너뜨렸다. 그것이 모든 거짓을 폭로했다. 그것이 한 여자를 살렸다. 이제 다음은 남편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 글이 회사에 전달될 때 그 글로 인해 그는 무엇을 잃을까? 직업? 명예? 아니면 모든 것?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 잃은 것들이다. 처음부터, 그가 택한 그날부터 인터넷은 거짓말을 모른다.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 글이 인터넷에 퍼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여성 커뮤니티, 육아 커뮤니티, 결혼 준비 커뮤니티, 모든 곳에서 엘리트 남파로의 글이 화제였다. 거지 고졸 집안, 식모 느낌, 내가 구제했다. 각각의 말이 칼처럼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 칼은 향했다. 엘리트 남파로의 정체를 찾는 사냥으로 한 남자의 몰락을 향해. 글 공개 후 6시간. 여성 커뮤니티 댓글이 쏟아진다. 와, 이 정도면 가정폭력 수준이다. 고졸 무시하는 거 봤나? 역겨워. 우리 엄마도 이런 대우 받았어. 너무 화난다. 이 남자 회사 이름 누가 알아내줄래? 수백 개의 댓글. 분노가 모인다. SNS에서 공유된다. 틱톡? 여기 봐, 이 남자 미쳤나? 인스타그램. 아내를 식모 취급? 절대 용서 못함. 페이스북. 공유합니다. 여성들 모두 봅시다. 영상으로도 만들어진다. 글의 내용을 읽어주는 영상. 그 영상은 50만 뷰, 100만 뷰, 댓글은 수만 개. 그리고 누군가 댓글에서 네 회사 이름 궁금한데 이 정도면 회사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냐? 사냥이 시작된다. 프로필 분석. 회사원 35세, 아내 있음, 강남 거주. 닉네임 분석. 엘리트? 강남?
회사 경력 있는 사람? 글의 특징 분석. 아, 이 사람 이전 글들 봤어. 의사 언급하고, 명문대 강조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틀째 밤, 한 누리꾼이 글을 올린다. 찾았어. 이 사람 다니는 회사는 회사명 같은데 지인 통해 확인했음. 그 댓글에 수천 개의 추천, 증거들이 하나하나 모인다. 사진, 프로필, 글의 일관성, 모두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댓글이 점점 늘어난다. 아, 진짜 이런 남자 있다고? 헐, 아내 상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 이 글 화면 캡처해서 회사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글은 퍼진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글 공개 후 2일. 민호 다니는 회사 인사팀. 팀장이 메일을 본다. 제목 임직원 비위 사항 신고. 본문에는 글 스크린샷들이 붙어 있다. 이 사원이 인터넷에 아내와 처가를 심하게 비하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자 성차별입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메일은 여러 개다. 10개, 20개, 50개. 모두 같은 내용, 모두 같은 글의 스크린샷. 팀장이 상사에게 보고한다. 부장님, 이거 봅시다. 화면에 글이 떠 있다. 우리 집안은 전부 대졸인데 아내 쪽은 거지 집안입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는다. 이거 진짜 우리 회사 사람이야? 네, 직함이 대리인 민호 가명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상사가 계속 읽는다. 아내는 식모 느낌입니다. 한숨을 쉰다. 내가 구제했다? 네, 이 글 때문에 신고가 5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상사가 핸드폰을 내린다. 좋아. 조사해봐.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다른 사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인사팀의 조사가 시작된다. 글 공개 후 3일. 오전 9시. 민호가 회사에 온다. 평소처럼. 하지만 뭔가 다르다.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본다. 다르게. 따뜻한 눈이 아니라 냉정한 눈으로. 심지어 혐오하는 눈으로. 민호가 자신의 책상에 앉는다. 동료들이 주변에서 멀어진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한 동료가 물었던 인사를 하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이 자리를 떠난다. 침묵.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민호. 팀장이 부른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예. 지금 인사팀으로 와. 목소리가 낮고 차갑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한다. 뭔가 잘못됐나요? 팀장은 답하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오후 2시 회사 인사팀 사무실. 인사팀 팀장과 상사가 있다. 민호 대리 앉아. 긴 침묵. 인사팀 팀장이 종이를 밀어준다. 혹시 이거 봤어? 화면에 글이 떠 있다. 엘리트남 85의 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니. 이건 우리한테 실명 신고가 50개 이상 들어왔어. 모두 이 글에 대해서. 그건 개인적인. 상사가 목소리를 높인다. 너 회사 대리는 뭐 하는 거야? 아내를 식모라고 부르고 처가를 거지 집안이라고 하고 자기가 구제했다고 한 거야? 이건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인사팀 팀장이 말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언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장님, 제발, 이건 너 아내 상태 알아? 너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너 아내가 입원했대. 과로와 스트레스로. 민호가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이 떨린다. 인사팀 팀장이 서류를 밀어준다. 이거 봐.
회사는 공식적으로 너를 가정폭력 여성비하 성차별 혐의로 징계하기로 결정했어. 징계? 해고다. 한마디. 정년퇴직이 아니라 해고다. 민호가 흔들린다. 손이 떨린다. 제발. 이건 너무. 회의는 끝났어. 너는 오늘 여기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회사 건물에 들어오지 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사가 말한다. 목소리가 낮지만 명확하다. 우리가 조사했어. 너 아내가 정말 입원했어. 의사 진단은 과로와 스트레스야. 그게 뇌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걸 생각해봐. 해고 후 3일. 시댁. 시어머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다. 이웃 주부들이 있다. 침묵. 어색한 침묵.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인사한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마치 공기를 인사하는 것처럼. 저희 아들이 요즘 시어머니가 말을 꺼낸다. 한 주부가 가볍게 웃는다. 마치 조롱하는 웃음처럼. 네, 다 알아요. 인터넷 봤어요. 고졸거지 집안? 정말 저런 말을 남편이 우리 앞에서 하다니.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개인적이요? 회사에서 해고했잖아요. 저희는 그 회사와 거래하는데 팀장이 언급했어요. 그런 남자 다니는 회사라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한다. 이런 시간에 집에 계세요. 실직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는다. 아파트 복도. 다른 이웃이 지나간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인사한다. 아, 안녕. 하지만 그 이웃은 발걸음을 멈춘다. 저기, 혹시 우리 아이한테 뭐라도 했나요? 아니. 왜요? 우리 아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데려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아들 못된 남자 있는 집이라고. 진짜 곤란하네요. 그 이웃이 떠난다. 거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는다. TV를 켠다. 뉴스를 본다. 마이너스 엘리트남 8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갈등이 아닌 가정 내 비하로 인한 사회적 논쟁이. 시어머니는 TV를 끈다. 오히려 휴대폰이 울린다. 친구들의 전화, 메시지, 모두 같은 내용. 봤어? 진짜. 이래도 괜찮아? 우리 남편도 저런 생각하는 건 아닐까? 무섭네. 시어머니는 답장하지 않는다. 해고 후 5일. 병원 입원실. 윤희가 침대에서 일어난다. 의사가 온다. 윤희 씨 수액 치료도 충분히 받으셨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2주간은 충분히 쉬셔야 해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희가 웃는다. 약한 웃음이지만 진정한 웃음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요. 제거됐어요. 의사도 윤희를 본다. 뭔가 알 것 같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잘 이겨내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들어온다. 우리 딸, 일어나. 네, 엄마. 윤희가 짐을 챙긴다. 옷, 세면도구, 가방이 무겁지 않다. 마치 모든 무게를 벗어던진 것처럼. 병원 복도를 나간다. 하얀 벽들, 하얀 천장, 그것을 떠난다. 나가는 입구, 햇빛이 들어온다. 따뜻한 햇빛. 윤희가 햇빛 속으로 나간다. 엄마, 앞으로 뭘 해요? 친정엄마가 말한다. 쉬어.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엔 우리 같이 살기로 해. 와. 그러셔요? 응. 내 딸은 더 이상 누구한테도 내주지 않는다. 그들이 병원을 나간다. 햇빛 속으로. 한 남자의 글. 그것으로 모든 게 시작됐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정의. 인터넷은 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용서하지 않는다. 엘리트 남파로. 그는 더 이상 그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없다. 회사도 잃었다. 이웃들의 신뢰도 잃었다. 시댁의 면목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랑을 잃었다. 하지만 윤희는 다르다. 병원을 나온다. 친정 엄마의 손을 잡고 햇빛 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윤희의 붕괴는 그녀를 구했다. 3개월 동안 짓눌린 짐들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이 가장 큰 해방이 되었다. 이제 윤희는 다시 일어선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 2주. 그 2주 동안 윤희는 처음으로 쉬었다. 진짜 쉬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첫 번째 날, 윤희는 친정집 침대에 누워 있다. 천장을 본다. 하얀 천장, 회색 벽. 그냥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는다. 아무도 그녀에게 할 일을 시키지 않는다. 윤희, 밥 먹어. 친정엄마가 밥을 차린다. 밥상이 눈앞에 놓인다. 윤희가 밥을 먹는다. 자책 없이,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넌 쉬어. 친정엄마가 말한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몇 년을 일했는데 2주쯤 쉬는 게 뭐. 윤희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운다. TV를 본다. 드라마, 예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쉬는 것이었다. 3일째, 손이 떨리지 않는다. 어지러움도 없다. 5일째, 밥을 다 먹는다. 7일째, 밤새 잔다. 악몽 없이. 10일째, 윤희가 부엌에 나온다. 엄마,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친정엄마가 쌀을 씻고 있다. 그럼 나물 좀 하나 해볼래? 네, 엄마. 윤희가 나물을 한다. 하지만 다르다. 이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이다. 친정엄마가 맛을 본다. 좋아. 우리 딸 솜씨 진짜 좋네. 윤희가 웃는다. 진정한 웃음이다. 2주 후, 윤희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 이전과 다른 곳, 이전과 다른 일, 이전과 다른 사람들. 새 회사 첫날, 윤희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새로운 책상, 새로운 동료들. 안녕하세요, 윤희예요. 윤희가 인사한다. 목소리가 밝다. 아,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동료가 말한다. 따뜻하게. 오, 너 지난 회사에서는 뭐 했어? 마케팅 팀에 있었어요. 오, 좋아. 그럼 우리 팀 담당해 줄 수 있겠네. 네, 잘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윤희는 일을 한다. 하지만 다르다. 이제는 일이 착취가 아니라 일이다. 일은 끝난다. 정시에. 윤희, 수고했어. 내일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퇴근 후, 윤희는 정시에 나간다. 아무도 불러 세우지 않는다. 시댁도 없다. 그저 자유다. 저녁 8시. 친정집 거실. 윤희가 집에 돌아온다. 친정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다. 우리 딸, 첫날 어땠어? 엄마, 정말 좋았어요. 직장분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침묵이 흐른다. 따뜻한 침묵. 윤희가 물어본다. 엄마,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친정엄마가 웃는다. 당당해? 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저를 키우면서도 시댁에도 당당하게 맞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친정엄마가 윤희의 손을 잡는다. 우리 딸아. 네. 나는 내가 뭘 못했는지 알았어.
그리고 그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았어. 못 배웠지. 돈도 없지. 남편도 일찍 떠났지. 그래서 뭐, 그게 내가 나약해야 할 이유야? 윤희가 엄마의 얼굴을 본다. 나는 내 딸을 키우기 위해 했던 모든 것에 떳떳해.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엄마, 넌 실수하지 않았어. 너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했고, 충분히 다 했어. 그게 족하지 않은 건 그들의 문제야. 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돼. 윤희가 울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다. 감사의 눈물이다.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딸, 넌 이제부터 넌 자신을 위해 살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윤희를 안는다. 따뜻하게, 단호하게. 3개월이 지났다. 윤희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다. 거울 앞, 윤희가 자신을 본다. 얼굴이 밝다. 눈빛이 살아있다. 뺨이 불어있다. 더 이상 뼈만 앙상하지 않다. 엄마 어때요? 친정엄마가 본다. 우리 딸, 결혼 전 모습이 돌아왔네. 윤희가 웃는다. 밝게, 진정으로. 회사에서 윤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카피는 이렇게 수정해서 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동료들이 들으며 웃는다. 윤희, 센스 좋은데? 아, 고마워요. 자유롭다. 차별받지 않는다. 인정받는다. 친구들을 만난다. 윤희, 뭐야? 너 왜 이렇게 밝아?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진짜, 얼굴도 좋아지고. 뭐 따로 한 거 있어? 윤희가 미소 짓는다. 그냥, 내 인생을 위해 살기로 했어. 고졸거지 집안이라고 조롱받던 한 여자. 식모 취급받던 한 아내. 그녀는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더 강하게, 더 밝게, 더 당당하게.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말했다. 내 딸은 누가 함부로 부려먹으라고 낳은 게 아니다. 이 말이 모든 여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모든 여성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 자존감, 꿈, 인생. 하지만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것이 복수다. 그것이 진짜 복수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